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여자친구랑 파혼 생각 중인데 한국 나이로 나 34살, 여자는 32살. 여자는 직장생활 8년 했는데 모은 돈이 5천만 원임. 혀까지 7천만 원 정도. 나는 6억 정도 모았고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자취하는 것도 아니고 버스로 출퇴근해서 차도 필요 없는데 2,500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님. 한 달 생활비만 200만 원 정도 쓴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안 그려져서 결혼, 파혼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맞겠지라는 게시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저 사연에 처한 남자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니야의 나이가 32살이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30살 넘는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나이만 말했는데도 도망가고 싶어진다.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꺼내지도 않았었겠죠. 그런데 더 밑 가경으로 언니야가 직장생활을 8년 했는데 5천만 원 모았대요. 야, 내가 올해 1월부터 12월 때까지 모아도 그 정도는 못 모아도 근처는 모으겠다. 그런데 8년 모았는데 5천만 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물론 저는 쓰리잡을 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본업이 있고 저녁에 알바를 뛰고 유튜브로 매일 업로드를 하니까 모을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만약에 알바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절반은 모아야 될 거 아니야. 1년에 4천에서 5천만 원이 무리라고 해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절반인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는 모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8년이면 2억이잖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첫째 조건 나이, 둘째 조건 모은 돈, 이것만 하더라도 결혼에 벌자도 이야기 안 했을 것 같다. 아니, 사귀지도 않았을 것 같다.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왜냐? 모은 돈이 얼마 없는 이유가 바로 다음 문장이 나오니까요.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버스 출퇴근하기 싫어서 차를 끌고 다닌다잖아. 한 달에 생활비만 200만 원 쓴다잖아요. 그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줄 아십니까? 말이 200만 원이지 자기 아버지 집에 얹혀 살기 때문에 안 쓸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 거지 않습니까? 나가 살면 기본으로 월 3,400 쓰는 씀씀이를 가진 언니야라는 거잖아. 맞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 정도의 퀄리티 생활을 하려면 월세 기타 등등 공과금까지 해가지고 100만 원은 넘게 드려야 되겠죠. 거기에 식비까지 따로 들면요. 아니 엄마가 해주는 밥은 공짜로 먹을 거 아니야. 근데 나가면 다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류의 사람들 특 생활비를 자기 번 돈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아빠 카드도 플러스로 쓴다는 거.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 원도 사실은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굉장히 축소해서 줄여서 이야기한 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는 돈까지 하면 월에 400만 원 이상 쓰는 언니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파혼한다잖아. 헤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 필순이도 그렇게 느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끼면서 사는 남자들 기준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여기 댓글 보세요. 5천만 원? 지금부터 1년 모아도 5천만 원을 모을 듯이라잖아. 물론 대기업이라서 저게 가능한 거겠지만 중소기업 인생이라도 투잡, 쓰리잡 뛰면은 가능은 합니다. 물론 나와서 살면 불가능하겠죠. 얹혀 살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저 언니야가 얹혀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글 속의 언니야는 그 5천만 원 모으는데 8년이 걸렸다니까. 심지어 저 이야기하는 5천만 원도 마이너스 통장일지도 몰라. 아니면 아버지가 결혼할 때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 사실은 모은 돈이 한 푼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이 글에 나오는 글쓴이의 여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언니야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 여기 댓글 한번 보세요. 님은 투자 없이 순수 모은 게 6억임? 그러긴 쉽지 않을 텐데 투자한 거잖소. 여자 연봉이 얼마냐인가도 판가름 요소일 것 같아. 부족함 없이 자란 철없는 마나님은 가끔 그런데 딸 키운다 생각하고 잘 보듬어봐.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라는데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미래의 와이프 될 사람과 내가 안전하게 투자한 투자금과 비교를 합니까? 내 투자금은 돈을 잃을까봐 굉장히 리스크 적고 안전한 곳에만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키운 재산인데 왜 리스크 투성인 언니야와 비교를 해요? 사실은 내가 모은 5억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결혼에 관련해서는 하이리스크 리턴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되냐고.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손해볼 가능성이 높은 투자처인데 그 투자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잘해보라고요. 그걸 딸 키운다 생각하고 잘 보듬어 봐라고요. 되겠냐고.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어이없는 부분은 뭔지 아세요? 부족함 없이 자란 철없는 마나님은 가끔 그런데 라는 표현에서 자기가 마치 남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나 남잔데를 돌려서 표현하는 고단수 수법 중에 하나라니까요. 우리 마나님, 너희 마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남자들밖에 없죠. 언니야들은 이런 표현을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은연중에 나 남잔데 내 생각
생각은 이래. 네 여친이랑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해. 노력하면 바뀐다니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굉장히 큰 전환점이 있지 않는 이상, 깨달음이 없는 이상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공자도 맹자도 예수도 굉장히 위대했던 위인들도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장면만 나오지 제자들을 바꾸려고 노력은 안 했잖아. 왜? 인간은 20대 이후에 형성된 자아가 평생 가니까. 원래 사람은 안 바뀌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사 진리를 거스르면서 딸 키운다 생각하고 잘 보듬어 봐 이러고 있다니까. 그것도 남자인 척 하는 언니야가 넌 좀 맞아야 되겠다. 오름 돋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댓글도 보세요. 여자친구 월급이 얼만데 중소에서 시작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러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왠 줄 아세요? 제가 20대에는 중소기업 월급으로도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았어. 저 언니야도 분명 자기 월급이 적지만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돈이에요. 200에서 4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깨닫고 제가 더 이상 돈을 쓰는 걸 줄인 게 아니라 끊어버렸습니다. 만나던 친구들도 줄이고 담배도 끊었어. 왠 줄 아세요? 담배 피는 돈이 아까웠거든. 쓰잘데기 없는 친구들 만나면서 술 먹는 그 돈도 아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입던 브랜드 옷들 그것도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싹 다 접었다니까. 그렇게 해서 30살 이후로 돈 모았는데도 이 정도 모았다고요. 물론 29살 이후로 주식 투자로 잃은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투자를 하실 수는 있잖아. ETF만 투자했더라도 적립식으로 투자했더라도 이럴 수가 없는 환경이었죠. 여태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댓글의 설명처럼 중소기업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8년 동안 5천만 원밖에 모을 수가 없었다는 말은 정말 헛소리입니다. 안 모았으니까 못 모으는 겁니다. 돈을 썼기 때문에 모을 돈이 없었던 거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어떤 여자를 만나야 우리가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냐? 어떤 여자를 만나야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나 소나윤 출처고요. 아시죠? 얼마 전에 이 커플이 굉장한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공격을 받았죠? 이혼해라. 남편이 원래 그런 인간인 줄 알았다. 눈치도 없는 인간 이러면서 온갖 악플을 달았었잖아. 근데 그 부부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행복했다니까. 저러고 경주에 여행 가가지고 시범빵 사먹고 재밌게 놀았잖아.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에 34평 준신축을 샀다니까. 결혼할 때 500만 원밖에 안 들고 결혼했던 부부가 수억 원 하는 집을 매매로 샀다니까. 냉장고도 보세요. 김치 냉장고까지 쓰잖아. 이제는 굉장히 여유롭게 살고 있죠. 왜? 집이 넓어졌으니까. 그리고 건조기도 최신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참고 살았으니까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산 거죠. TV도 봐봐요. 얼마나 큰 거 샀습니까? 거실도 와이프분이 원하는 대로 꾸미셨네요. 그리고 이 부분 와이프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여보가 이제 집 계약할 때 근데 옆에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하기도 하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부부는 함께 하는 거니까. 행복도 슬픔도 힘든 것도 고난도 같이 하는 게 부부니까. 은행에 돈 빌리러 갈 때 이 집 대출 받으러 갈 때 자기가 힘이 되지 못해서 일하느라 바빠서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미안해 할 줄 아는 여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대사 보세요. 열심히 빚도 갚아나가고 행복하게 살아가 보자.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감사함, 고마워하는, 사랑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잖아. 남편의 희생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미안해 할 줄 아는 여자, 사과할 줄 아는 여자랑 살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카이 데키마스까? 저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보다 못한 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투룸에 살고 있냐? 거기 전세 넣어놓고 여기 보증금 넣고 남았는 돈은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니까. 아직 부부끼리는 투룸이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이걸 이해하는 여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잖아. 뭐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처럼 신혼부부 72%가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면, 아파트 아니면 결혼 안 한다는 여자를 만나면, 언니야를 만나면 이런 삶을 꿈꿀 수조차 없죠. 내 집이 있는데 왜 나가서 살아? 이래버리면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결혼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남편이 하는 걸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그런 마음가짐이 준비된 여자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요즘에는 투룸 같이 살자 하면, 빌라 같이 살자 하면은 바로 파혼이죠. 그렇게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